해외 선물, FX 마진, 해외 선물이 뭐지? 해외에서 선물 준다는 건가? 해외에서 선물 준다고 함부로 받으면 안 될 텐데. 안녕하세요. 햇병아리 유튜브 크리에이터 김소장 두 번째 영상 올립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과 FX 마진 거래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물이 뭔지 FX 마진 거래가 뭔지 그 뜻부터 자세히 알려드려야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 시험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그래도 간단하게 말하면요, 해외 선물은 해외에서 거래되는 선물을 의미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어떤 특정 상품을 미래를 보고 미리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FX는 Foreign Exchange 약자로서 특정 두 나라 간의 통화를 서로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암튼 해외 선물과 FX 마진 거래는 둘 다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이라는 용어의 느낌이 그러하듯이 개미들의 돈을 빨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인데, 개미들 중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왕개미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물반 고기반의 황금 어장이 되기도 하답니다. 그럼 김 소장은 왕개미? 그럴 리가요. 왕개미를 꿈꾸는 일개미일 뿐입니다. 이제 겨우 수신제가 평천화해서 수신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선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신이 엄청 어렵다는 걸요. 사실 딸내미 가르치려고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김 소장이 터득한 노하우와 쬐끔한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도 지구별에 태어나 좋은 일 한다는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럼 해선과 FX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증거금이 다릅니다. 해외 선물은 한 계약당 오일은 약 4,000달러, 골드는 5,500달러, 그리고 통화상은 2,000달러 전후인데요. FX 마진 거래는 무조건 한 계약당 10,000달러, 국내 증권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원 정도 있으면 FX 마진 거래에서 한 계약을 투입할 수도 있지만 불안해서 FX를 못하죠. 해서는 좀 낫지만요, 여윳돈이 좀 더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주로 오일, 골드, 나스닥, 천연가스 위주이고요. FX 마진 거래는 각국의 통화상들이 주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엔, 유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 해외 선물에도 통화상들이 있고요. FX 마진 거래도 금, 오일, 나스닥이 있긴 해요. 고깃집이냐 정식집이냐 그 차이이지 둘 다 김치는 나오잖아요. 비유가 맞나? 암튼 지금 미국이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그 무서운 우한 바이러스도 나스닥은 못 건드릴 정도로 나스닥은 연일 최고가 갱신 중이고, 미국 달러한테 다른 나라들이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죠. 스위스 프랑이 좀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 달은 스위스도 맥을 못 추네요. 트럼프 대단해요. 아시죠? 미국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거. 스위스 프랑, 일본 엔은 준 기축통화이고요. 세 번째로는 수합 거래의 차이점이 있어요. 수합이 뭐냐면 각 나라들 간의 금리 차이인데, 예전에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 수합 거래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많이 유명했죠. 한마디로 국가 간 차이 나는 금리 따먹기입니다. 해선에는 수합이 없고 FX 마진 거래에는 수합이 있죠. 그리고 일본에 와타나베 부인이 있다면 한국엔 김여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합 거래로 금리 따먹게 하는 큰손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네 번째, 만기일. 해서는 만기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만기가 4월 말이면 만기일 전까지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무조건 청산해야 하죠. FX 마진 거래는 만기일이 없어요.
한마디로 1년을 그냥 놓아둬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변동성 큰 해선보다 FX 마진 거래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통화상도 변동성이 작은 건 아니고요. 또 FX 하면서 1년씩 놔두는 사람 있을까요? 하루는커녕 몇 시간도 잘 못 놓아두는 토끼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 역시 5분 만에 청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요. 거북이들에겐 FX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5번째는 증권사. 해서는 증권사도 있지만 대여계좌도 있어요. 증거금이 작은 젊은 분들이 몇백만 원으로 대여계좌를 많이 쓰는데 증권사 계좌보다는 많이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튀 대여계좌도 많거든요. 먹튀 당하면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어요. 대여계좌도 메이저급 대여계좌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여계좌는 종목마다 한 계약당 25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순간 변동성이 커서 500만 원도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대여계좌를 쓰다 보면 손실 났을 때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물타기를 하다 보면 더 큰 손실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더라고요. 김 소장 역시 재미와 스릴을 위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할 때는 대여계좌로 할 예정입니다. FX 마진 거래엔 해외에 유명한 메타트레이드 4를 쓰는 증권사들이 많아요. 저 역시 차트가 워낙 좋아서 메타트레이드 4를 항상 기본적으로 본답니다. 역시 증거금 때문에 외국 증권사를 많이들 쓰시는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국내 증권사를 쓰시는 게 답입니다. 우리나라도 메타트레이드 4를 쓰는 증권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나라엔 없는지 10대 불가사리입니다. 불가사리가 아니고 불가사의. 금융교육에 대해선 우리나라만큼 후진국도 드물 거예요. 2014년 S&P에 따르면 우간다보다 금융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지금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일본이 37위, 우간다 76위, 우리나라는 럭키7 77위. 살림 거덜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건지 나라의 일개미들이 일 안 할까봐 일부러 안 가르치는 건지 아리송송해요. 금융에 대해선 우리 스스로 똑똑해져야 오히려 당하지 않는다는 김 소장 생각입니다. 6번째,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더 큰 곳이 해선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은 내가 5일 500만 원으로 한 계약을 사면 주식을 미수 몰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식은 내가 선택적으로 미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해선과 FX는 무조건 레버리지가 붙어요. 해선은 약 60배 정도이고 FX는 약 10배인데 외국 증권사는 400배 이상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보다 위험한 곳이 파생시장입니다. 일주일 이상 장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김 소장은 일주일 이상 장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물렸을 때이지만요. 손절도 가능하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해야 손실이 좀 줄거든요. 손절도 자주 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좌 금방 푹푹 내려갑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손절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물타기지만요. 때로는 과감하게 물타기 하기도 해야 하죠. 좋게 말해 분할 매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7번째, 마진콜과 로스컷. 이건 둘 다 단어가 다를 뿐 뜻은 같아요. 내가 손실을 많이 봐서 일정 증거금 이하로 내려가면 알잘없이 증권사에서 강제 청산을 시키는데 중간에 변동성이 크면 강제 청산되기도 전에 깡통되는 경우가 있죠. 깡통 계좌를 말하는 건데요. 깡통된다는 말을 해외 선물에서는 로스컷이라고 하고요. FX는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마진콜은 말 그대로 증거금이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콜, 돈 더 넣으라고 전화가 온다는 소리인데요. 요즘엔 문자로 오죠. 저 역시도 콜이 오기도 전에 깡통 찬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 그건 또 다음 영상에 하죠.
증권사는 콜이라도 하지. 대여 계좌나 외국 계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날라갑니다. 8번째, 수수료와 스프레드. 해외 선물은 거래할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요. 진입할 때 한 번, 청산할 때 한 번. 증권사에 지불하는 돈인데 거래 횟수가 많으면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은 달도 있어요. 그에 반해 FX는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 즉 스프레드를 처음 진입할 때 한 번만 지불하는데요. 증권사마다 스프레드는 차이가 난답니다. 9번째, 그 외 해지면에서 둘이 차이가 있는데요. FX는 양 포지션이 가능해요. 한 개는 롱 포지션, 매수, 한 개는 숏 포지션, 매도. 해외 선물은 금월물과 차월물 이렇게 거래하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금월물에서는 롱 포지션을, 차월물에서는 숏 포지션을. 그런데 이렇게 해지 거래 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엔 FX 마진 거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김 소장이 말하는 FX 마진 거래는 제도권에 있는 걸 말하고요. 길거리에 간판 달고 하는 FX 렌트, FX 머시기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걔네들은 뭔지 알고는 있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거론하기엔 좀 그렇네요. 아, 맞다. 첫 번째 영상을 본 친구들이 무조건 재밌게 하라고 하던데 어쩐데요? 벌써 재미없게 됐네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소장 해외 선물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합시다. 19금이라든가 재밌는 것들은 다른 곳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아마 다음번에 김 소장이 깡통찬 얘기를 하면 그거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만큼 본인한테 재미있는 것도 사실은 이 바닥에서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큰일 났다. 우리 딸은 내가 깡통찬 거 모르는데. 예전에 우리 딸이 대학생일 때 앞으로는 딸들을 꽃님이라고 부를게요. 세상의 모든 딸들은 꽃님이 1, 2, 3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들들은 별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별님이 1, 2, 3. 좋네요. 아무튼 우리 꽃님이를 제가 저희 부동산 사무실에서 알바를 시킨 적이 있어요. 제가 돈을 받고 교육을 시켜도 모자를 판에 제가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꽃님이가 더 웃겨요. 한 며칠을 모의 투자를 해가지고 해보더니 하루에도 몇십 달러에서 몇백 달러씩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더니 엄마 이거는 엄마 혼자 해.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어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웃기지 않나요? 진짜 지 돈도 아니고 가짜 돈으로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월급쟁이로 착실하게 회사 다니고 있어요. 좀 더 나이 먹고 그러다 보면 간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때 돼서 다시 해선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딸한테 해선하라고 가르치는 엄마가 있을까요? 주식도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인데 제가 좀 간이 큰 엄마죠. 이 외에도 더 할 얘기가 많지만 보시는 분들 잠 온다고 하실까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는 달러를 버는 기술이 더 중요하지 기본적 분석은 전문가들이나 할 얘기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을 더 키우도록 하자고요. 김 소장은 오로지 차트로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가입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도 이평선을 위주로 하고요. RSI 등 보조지표는 거의 잘 안 봅니다. 물론 물려서 답답할 때 참고는 좀 하지만요.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하는 거 진짜 장난 아니네요. 대본도 하루 꼬박 걸리지만 편집은 정말 힘들어요. 세상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님들 몽땅 존경합니다. 김 소장의 해외 선물은 부, 인어피스, 자유 이 세 가지를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오늘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상투하시고 인어피스 이르세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가지는 날까지 즐기면서 모두들 화이팅!